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요 앞에 물도 안 갖다 줘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다른 강사 형제님들 오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인내심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6월 한 달은 이제 오늘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전도의 달로 정했고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토일은 이현호 형제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그리고 구도자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구도자들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 마음 자세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도에 관련된 생각과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꾸준히 묵상하고 뭐 소책자를 읽는다든지 또는 전도와 관련된 영상을 본다든지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목은 무기력과 실패, 패배에 빠진 전도를 살려라라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할 것이고 오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패에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10월 13일 개천절 땡 10월 13일 10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매해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르시죠? 무슨 날이에요? 세계 실패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실패의 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날이에요. 제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실패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실패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하기 애매한 거네요.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우리 정서 우리나라 정서, 특히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정서의 실패는 굉장히 낙담과 좌절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방송에서 실패와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 방송에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은요, 핀란드에서 그 실패의 날을 그 기념하는 국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싱키에 있는 그 알토 대학교의 그 창업 커뮤니티 알토 ES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2010년 처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실패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교수, 학생들,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실패한 것을 축하하고 자랑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모이면 실패한 이야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막 서로 축하해주고 막 그 행사를 벌이고, 그리고 실패를 멋지게 한 그 팀에는 뭘 줄까요? 상금도 주고 뭐 그런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혁신의 대명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2008년부터 벤처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페일 실패라고 하는 거죠. 페일콘으로 불리는 실패 공유 모임을 만들어 실패에서 배웠던 경험을 서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핀란드에서 맨 처음 시작됐는데,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핸드폰이 있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 우리 이제 뭐 폴더폰 이런 거 막 쓸 때 이 핀란드에서 만든 이 노키아라고 하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마 우리 삼성 핸드폰이 나오면서 아마 무창이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키아, 이 핀란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민기업 노키아가 망하니까 이제 나라가 전부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실망감,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그 성공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 구글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 건데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카트 시켜가지고 우리 이거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패 보너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그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치웠을 때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 그 용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심지어 승진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프로젝트를 질질 끌지 않게 하고 과감히 인정해 추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가 뭘까요? 실패는 그 어떤 목적한 일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실패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실패에는 능력, 자질 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이게 심합니다. 우리는 실패자, 뭐 실패했다, 뭐 그러면은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존재 자체까지도 무시하고 깔보고 거의 그냥 완전히 멸절시킬 정도에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인식이 강한데, 여기 그 조사에 의하면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은 여기 보면 95%를 넘는데요. 어떤 때는 99%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어떤 그 연구 개발을 했을 때 그 어떤 과제를 정해주면, 또는 과제가 정해지거나
과제를 정하거나 하면 95%, 99%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사업화 시켜서 성공시키느냐, 연구 개발은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사업 성공률은 어떻게 되느냐? 50%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50%도.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연구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는 하는데 논문, 여기 보면 논문을 쓴다든지,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특허를 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논문을 제출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해서 그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치중을 하지만 실제 성과는 굉장히 약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연구가 난이도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에 치중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률이 낮은,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 사회는 굉장히 위축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실패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겠죠. 왜냐? 한번 까딱 잘못하면 낙인 찍혀서 실패자로 찍히면 더 이상 재기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낙오로 보는 사회의 시선은 창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된다. 실패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창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업 장애 요인이 생기는데 2021년도에 8,000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창업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됩니까? 했더니 자금이 어렵다. 그러겠죠. 그런데 자금이 어려운 건 이해가 돼. 돈 없으니까 사업 못 벌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실패하면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실패하면 난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돼.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창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제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국가로 굉장히 강한 창업 강국이래요.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이스라엘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R&D 센터와 스타트업, 그리고 97개 유니콘 기업,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이런 R&D 분야와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인당 정보기술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래요. 그리고 R&D 투자 비중이 국내 총생산 GDP의 4% 이상 차지한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매년 탄생하는 혁신 첨단 기술 기업만 1,000여 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국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한 1,000만도 안 되는가 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 다부카 문화 역량이라는 거예요. 다부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넌 저쪽으로 가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야, 난 이쪽으로 갈래. 그러면 야, 그쪽에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부카라고 하는 이런 이 인식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냥 좋은 걸 제시하면 좋은 걸 제시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환경이 막 주어졌는데 나쁜 환경이 주어지니까 난 안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그쪽으로 가볼 거야.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그냥 뭐 어떤 치킨점 하나가 잘 때 그러면 우르르 그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조만한 뭐 중소 뭐 벤처기업 하나 해가지고 성공했어. 그 한 2, 3년 지나면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가 버려요. 한국에서는 한 번만 실패해도 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실제로 보고 있는 그 현상이죠. 그래서 그 2020년 기준으로 그 평균 창업 실패 경험 횟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2.8회 창업 실패 경험 횟수. 근데 우리나라는 1.3회.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또는 실패했던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실패해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재도전을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 그러니까 그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곧 좌절과 낭망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그 국가적인 체제나 어떤 그런 인식이 필요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스타트업이 100% 투자금으로 운영된대요. 100% 투자금으로. 그러니까 그 실패하더라도 법적 의무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개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지원이죠. 국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떤 제도와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충분히 창업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 이제 그 실패 심리학 그 권영미 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가 이런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어요. A와 B라는 취업 준비생이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B는 세상이 불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다. 근데 A가 면접 과정에서 A는 면접 과정은 공정했으나 자신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반면 B는 자신이 채용되지 않은 이유를 면접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절차 때문에 실패할 것으로 생각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구조적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우리 사회 구조 또는 교회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용납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냥 계속 재도전할 거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원해주지 않고 한번 실패한 사람을 그냥 나고자로 찍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재도전할 의욕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사실은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좀 찾아봤는데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 알죠? 카이스트 대학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실패 연구소가 있어요.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 들어보셨어요?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가 있는데
이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는 매년 개교 기념일 날, 그 학교 매년 개교 기념일 날 행사를 연대요. 아까 그 핀란드에서 했던 것처럼 행사를 열어 가지고 교수,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개교 기념일 날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패한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을.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그 발표한 것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주기도 더 주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금이요,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볼펜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을 준대요. 대학교에서. 근데 교수들도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들도 한대요. 심지어 교직원들까지. 그래서 이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가 있는데, 이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 소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조성훈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배웠어요. 대부분 보면 뭐 카이스트 대학뿐만 아니라 다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 성공하면 이제 막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그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한방 신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첫 타석에 나와서 그냥 맨날 홈런 쳐야 돼. 그런 어떤 인식이 우리한테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패 연구소에서 이제 처음에 자기네 소개해주는 그 말 보면, 실패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혀 새로운 방법론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보는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잘해야 돼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실패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했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그냥 뻔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전혀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남들이 가보지 않은 것,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투자하고 그런 곳에 하려면 뭐예요? 실패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그 실패한 경험을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는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경직된 사람에 속하거든요. 거의 또 완벽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잘못하면 용납하기 어려워하고, 뭐 실수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못 견뎌하고,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서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또는 뭘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세로 조사를 할 때, 또 자료 수집을 할 때 좀 비용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김세현 씨. 28kg 감량 후 42.19km를 달렸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밝힙니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끈기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마라톤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항상 크게 잡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겪은 좌절과 실패, 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는 망한과제 자랑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는 총 8팀이 참여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 시상도 이뤄졌는데 실패했지만 성공을 응원하고 싶은 팀은 화려한 비상을,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은 당신은 상상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올해 대회와 함께 도전과 실패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실패를 안 하고서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실패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일 겁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민들소리입니다. 재미있죠? 응? 상을 받았는데 상상 그 이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뭐였죠? 화려한 비상. 개근상을 받은 게 아니고 화려한 비상을 받은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들이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가 결코 뭐 낙담과 좌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이런 인식이 더 많다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 국민 뭐 실태조사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분위기도 많이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엊그저께 며칠 안 지났어요. 2, 3일 전에 일론 머스크, 거기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알죠? 테슬라 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며칠 전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 지구 궤도를 이렇게 비행하도록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스타쉽 9차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9차 발사 9번 쏘았는데 9번 다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화성에 가는 거예요. 화성에 인류가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화성에 인류가 첫 발을 디디는 것을 목적을 가졌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우주선을 계속 쏘아보는 거죠. 그런 요번에 이제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도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요번에도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도 우주선 한번 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천문학적인 비용, 과학자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선은 보통 한번 쏘면은 끝나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을 쏘았는데 처음에 이제 쏘았던 발사체에서 쏘았던 처음 부분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시도했어요. 과학자들 100이면 100 아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주선을 쏘았는데 쏜 발사체가 돌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선 발사 비용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사람이 줄여놨어요. 아무도 못한다고 한 것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 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쏘을 때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도전이 있고, 뭐 9번, 10번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목표를 이야기를 해요. 뭐 이번엔 이렇게 실패했지만 성공할 거다. 여기 이제 그 실패와 관련된 그 명언들이 있는데, 여기 뭐 마이클 조던 알죠? 이 사람은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나는 거의 300경기에서 졌다. 나는 26번 승리를 위한 골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넣지 못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런 실패와 관련된 명언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실패한 사람들. 에디슨 같은 경우에 뭐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에 실패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어릴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성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디슨이 수만 번 동안 그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하다가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패를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서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처음에 실패했던 거를 다시 안 하겠죠.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쌓아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건데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실패한 것들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시도했는데 혹시 성공하신 분 계세요? 이 말씀 시간에 질문하는 건 참 바보 같은 그 생각인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뭐 자녀 양육하면서 나는 100% 자녀 양육 성공했다. 없죠.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제 애를 낳고 키우는데 딸이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자기 어떤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 딸도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 경험을 해보는 게 좋대요. 그렇게 해야지 왜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요리 오늘 요리 기대해도 되죠? 자, 저는 바이블 타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좌절합니다.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걸 늘 느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인내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무궁무진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다양성, 예배의 깊이, 예배의 어떤 이 진실한 경외감이 왜 안 나올까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실패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생각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는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예배와 관련된 경배의 내용들이 빼곡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주 매일 우리의 감사와 예배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제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구선수 한 사람을 사진에 넣어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베이브 루스예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700개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 홈런 1년에 20개 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떤 선수가 그 해에 20개를 쳤어. 20개. 그러면 굉장히 많이 친 거거든요. 10개 이상만 쳐도 잘 친 건데 20개를 쳤다 그러면 엄청 잘 친 거예요. 20개를 몇 년 쳐야 700개 치는 거예요? 30년 넘게 쳐야 되는 거야. 35년 이상 쳐야지 700개 치는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칠 동안 1330개의 삼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진이 그만큼 거의 꽃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당하는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는 거예요. 삼진 안 당했다고 하면 홈런 못 쳐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있다면 도전하지 않는 게 실패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전도는 기도가 아니라 발로 하는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거. 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까지 누군가가 왔죠? 누군가 이 귀까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발이 왔어요. 발이. 그래서 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귀까지 발이 와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가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자 모여서 일단 기도합시다. 전도에 관련된 공부 좀 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내가지고 전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올 6월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구도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내 발로 움직이면 그 사람이 정말 귀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아요. 이 손기배 목사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 목회와 신학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전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 전문화되고 특화된 미래 목회를 준비하며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있는 여러 가지 전도법을 알려드리고 있다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계 전도법이에요. 근데 이 관계 전도법이 오늘날 많이 뭐 관계 전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관계 전도예요. 복음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법은 단순히 위기의 과정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21세기 전도법으로 모든 인간 관계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전도법이다. 이 사람의 목적 중에 하나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교사 한 분이 그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학생한테 구타를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또 야구방망이로 그냥 이거 선생님 두들겨 패는 내용이 또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애들이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정은 이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이 세상은 전혀 영적이거나 어떤 선하거나 너무너무 그 이기적인 주의가 팽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와가지고 다 제각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죄와 질병을 구분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명히 구분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옛날에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레위인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흥이 그냥 왕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부흥, 그리고 어떤 뭐 선한 이런 목적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인식과 구조를 가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런 가정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교육. 제가 주일학교 교사 뭐 여기도 있지만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학생들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계속 이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막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혀.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니까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고 빌립보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감옥에 있던 간수와 많은 죄수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불렀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계획이 아시아였는데 왜 글로 못 가고 일로 왔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 지켜.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그의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형제들이 더 막 이게 신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실패 뒤에 성공이 왔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끝없이 실패할 겁니다. 전도지를 주면 구겨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물을 끼얹을 것이고 아예 귀를 막아버릴 것이고 너나 잘 믿으라 할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미리 앞미를 예상하면서 우리는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저도 그것이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뭐냐 하면 좋게 지냈는데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면 저 사람은 내가 입을 열었으니까 또 하나님 이야기 하겠지. 그러면 또 어색해지겠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입을 못 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상반기 마무리 시간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저께 복음 파노라마 2시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구도자들 분들은 토요일 날 약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나와서 들으세요.
그리고 6월 복음 집회 직전까지는 개인 교제 시간을 열어놨습니다. 구도자하고 만나서 시간 약속하고 장소를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6월 20일부터 있는 이 복음 집회에 이현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는 평소에 못 나왔던 분들을 다 불러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